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고, 선고 공판을 3월 26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그 항소심 선고가 결심 공판으로부터 뭐 한 보름 이내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이 이재명 담당 재판부의 새로운 사건을 맡기지 않겠다 했던 날짜가 3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무렵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서울 고등법원 이 담당 재판부는 한 달 뒤에 선고를 하겠다. 그랬죠. 뭐 이러저러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기한을 지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어 그때 3월 26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되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이재명이 그 이후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뉴스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집어넣고 얘를 올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최종심 법정 기한은 3월 26일 이제 그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로부터 대법에게 주어진 법정 기한은 또 3개월입니다. 그래서 6월 26일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신속 심리를 하면 신속 심리를 하면 5월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있었던 그 항소심 결심 공판 여기서 양측 주장을 보면은 혐의는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한 거짓말에 대해서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 부인하려고 김문기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다. 당시에 기억 못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것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김문기 씨가 이재명의 기억에서 잠시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모든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은 잠시 김문기 처장을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바로 김문기를 떠올리고 또 찾아보고 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황 증거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했다. 옹벽 아파트라고 한때 알려졌던 그곳입니다. 검찰은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들 협박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협박이 없었다.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 국토부하고 성남시 양쪽 공무원들이.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와 갈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 고등법원 걸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3월 26일 2심이 선고 항소심, 이때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제 피고인 이재명은 7일 이내에 선고장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또 서울 고등법원은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다시 이재명에게 통지를 하는데, 그때 이재명이 패문부재, 문 딱 닫아 걸고 받지 않는다. 이재명은 이미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패문부재, 항소심 때도 그랬거든요. 통지서를 접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은 또 재판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선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은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지켜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4월 말쯤 주심 대법관 배정 후 심리에 착수하게 되고 6월 26일까지 3심 법정 선고 기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사건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신속 심리를 하면 5월에도 가능하다. 이쪽 중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가 나올 경우에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5월 중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최종심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의 상고, 송달, 이유서 이런 거 내는 절차에만 한 달이 걸린다. 제때 수령 안 하면, 패문, 의제 이런 거 하면 더 늦어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이 유권자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사건은 쟁점이 간단하고 대법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항소심은 10년 동안 비선고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사실 심리는 끝나기 때문에 대법은 이제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그 명확한 사설 하나를 싣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도 이재명의 법적 문제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재판 지연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출마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한 것처럼 주심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는 법률심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대선 출마 전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 지금 이재명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소추라는 말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재판하는 것까지 소추라고 하느냐. 이제 이걸 놓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지금 이런 압도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아무튼 이제 고등법원은 3월 26일 날 끝나는데 3월 26일에 대비한 대법원 그로부터 한 달 반 이내에 5월 중순 이내에 끝내는 것이 지금 국민적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